그거를 임산부 때부터 시켰어. What? 임산부인데 시스루 메이드복을? 배가 이만한데 그거를 그 메이드복이 찢어졌거든요. 들어가지도 않는 걸 끝까지 입혀요. 되게 귀엽거든요, 진짜. 20대 부부세요. 아, 네. 연상 같지만 제가 연상이에요. 저런 얘기 기분 나빠. 완전 부끄럽다. 그러게. 귀엽다. 20대 같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아림이 아랑이 아빠 남편 최강남입니다. 오, 애가 무슨 둘이야. 안녕하세요. 최강남의 아내 이소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귀여워. 애기는 너무 이뻐. 오늘 의뢰인 누구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아직 20대고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진짜 많으면 한 달에 2번? 이 정도를 이제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도 많고 매번 거부당하고 이제 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때 진짜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2주일에 한 번. 2주도 넘어요 사실. 임신했을 때 동안 해도 많이 참았어요 진짜. 그 10개월 참았고 또 둘째 10개월 또 참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없었다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성욕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성욕이 많이 없어져요. 아주 피곤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좀 모든 걸 잃은 기분?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억울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그래서 혼자 이벤트를 되게 많이 준비해요. 그런 이벤트가 아까 그 토끼인가? 입혀줄까? 코스튬을 맞네, 토끼. 사오더라고요. 참 취향도 독특한 게 처음에는 뭐 구멍 뚫린 속옷을 사오고 전신이 구멍이 뚫려 있는 속옷을 사오고 이제 메이드복인데 이렇게 시스루 메이드복이 있어요. 우리 집 이게 할 개양 말이 있는 게 이거는 솔직히 취향이 아니라 이제 와이프가 안 해주니까 저는 이제 혼자서 풀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는 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욕구 불만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다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조금. 그거를 임산부 때부터 시켰어. What? 임산부인데 시스루 메이드복을? 배가 이만한데 그거를 그 메이드복이 찢어졌거든요. 들어가지도 않는 걸 끝까지 입혀요. 되게 귀엽거든요, 진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입고 있으니까 엄청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근데 저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이제 보면은 괜찮잖아요, 사실. 어머. 많이 사랑하네. 많이 사랑해. 진짜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귀엽다. 근데 같이 사는 아내를 보면서 맨날 그렇게 애가 둘인데 성욕이 느껴진다는 거 되게 대단하다. 신기하다. 정말 사랑하나 보죠. 보통 2명 모유 수유하고 나면은 다 날아가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섹시하고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운 너무 좋은 건데? 고민인 것 같아. 이게 굳이 걱정이 아니 될 근데 만한. 애 둘 키우면서 그 거절하는 것도 사실 되게 미안하고 힘든 일이야. 예. 저희가 이제 부인만 좋아한다면 아주 완벽한데, 완벽한데? 이제 부인이 좀 지치거나 힘들 수는 있겠죠. 맞아요. 네.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하니 이제 이게 본 모습인가? 원래 이렇게 장난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저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하기 싫은 이유 중. 이유 중 뭐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만져요. 어머.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신용을 하고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 옷을 잘 안 입어요 와이프가. 그럼 그거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냅둬요. 제가 20대고 젊은데 벗은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좋아하시네요. 예. 아니 일부러 원숭이처럼 막 장난치고 그런 남자 생각나네. 아우 정말. 기본적으로 몸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많이 안 걸치고 다녀요. 또 사계절 입는 민소매 있거든요. 네. 약간 뭐 하나 사면 20년 입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늘 가슴 노출되는 살짝 운동할 때도 보이네. 입고 사계절 민소매 있는데 뭔지 알아요? 늘 그거 겨드랑이 이렇게 죽은지 두 발 이렇게 껴가지고 잔디 깎을 때 입는 옷 같은 거. 안선영 씨 SNS를 보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게 서서방은 맨날 그것만 입고 등장을 해요 사진에. 사람들이 학대당하나 싶을 남편 거예요. 학대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사계절 한겨울에도 슬리퍼에 반바지에 그 민소매를 아까 입고 두 개 갖고 번갈아 입나? 네. 빨아야 되니까. 누가 한번 그렇게 악플 다신 적 있어요. 지는 맨날 그래. 막 뭐 머리부터 바뀌고. 발끝까지 맨날 다 갈아입고 애도 맨날 모자 깔별 다 씌우면서 남편 옷 좀 사주라고. 옷이 맨날 똑같아. 한순노동하네. 진짜 미치겠다. 아니 이렇게 젊은 남자를 눈앞에 두고 막 야한 옷을 입고 유혹을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안 건드리고 싶겠어요. 저는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제 계속 죽었다 하니까. 젊다. 그럼 배가 아파? 젊다 젊어. 이거는 발기가 됐다가 사정을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발기만 됐다 죽었다 하면은 시간 몰리니까. 정관 아프죠. 그쪽으로 아파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이 되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계속. 저도 참고 이제 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화장실에서 이제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와가지고 문 앞에서 아기를 들고 왜 안 나와? 문 두드리면서 뭐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혼자도 못하게 하고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렇구나. 성력이 되게 세다. 진짜 센 건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셋째를 또 낳기에는 너무 텀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 선택한 게 콘돔인데 남편을 뭐라 하고 싶은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느끼다가 그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게 불안하지. 불안하지. 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 깨라고 하면은 진짜 한 번에 끼는 적이 없어요. 그럼 남편이 그래 잘못했네. 잘못했네. 이건 자기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게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엄청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자주 했으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끼고 했을 텐데. 예. 또. 미안해 그거는. 자주 해줘 그럼. 어머 어떡해. 와 강적이다.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게 사정하기 전에 특히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맞아. 앞에 윤활액 같이 나올 때 거기에 정자가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은 낮지만. 그래서 관계를 하기 전에 콘돔을 반드시 착용하고 해야 돼요. 한 달 안에 지금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는. 언제 한 건지도.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변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싹 없어졌어. 당연히 애가 2살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예 안 아니 드는 내가 거야. 그래서 말했잖아. 기다려 보라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른다고. 아랑이 가졌을 때도 또 임신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 생각해봐 나 20대 남자야 남자. 아직 젊다고 나 진짜. 기다려봐. 곧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면 안 들어오면 지금처럼 사는 거지. 지금도 근데 많이 배려는 해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예 안 하진 않잖아. 아, 진짜 심각하다 둘은. 안 그래? 거의 지금 무슨 할머니랑 사는 기분이에요 진짜. 제가 나는 할 일이 태산인데 오빠는 하고만 싶어 하니까 그래서 더 횟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미리 상황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빨래가
밀려 있으면 빨래 다 해놓고 애들 재워놓고 밥 먹이고 설거지 해놓고 힘드니까 피곤해서 잔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고 싶으니까 그거라도 일단 미리 다 해놓고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 때도 못 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문제예요. 한 번 해놓고 다 해놨대. 아니 그러면 2번 한 거겠죠.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니까 2번 하는 거네. 아, 그날은 꼭 어. 그래서 부인이 약간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꼴보기 싫은 걸 수 있어. 목적의식이 너무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알아서 당연하게 해야 돼,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꼭 자기가 그날로 정한 날만 대놓고 도와주니까. 목적의식이 너무 뻔하니까 이제 예. 설거지 하겠다고 그죠? 하는 순간부터 아, 짜증나지. 이 인간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짜증나지. 같아요. 애 재우러 들어가면 어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놨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지. 다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거든. 다 안 해요. 정말 얼마나 설거지도 그 대충 보이는 안 해, 것만 대충. 딱 하고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2번 시켜. 맞아. 다시 해야 되니까. 참 휴지를 쓰면 그 속 안에 넣어요. 휴지. 아, 어떤 누가 스타일인지 먹어? 알겠다. 누가 뺄까? 내가 빼면 되지. 애기 기저귀를 갈고 이렇게 던져놔요. 어머. 한 번도 가져가서 버린 적이 없어요. 에? 그거 내가 갈고 버린다니까. 내가 할게, 좀 이따 버릴게 이러고서 안 하잖아요. 안장한다 진짜. 와. 자기는 나한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평소에 그냥 항상 불만이 많아. 아이고. 저는 정말 속상한 게 왜 아내는 남편이 퇴근할 때 밥을 차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맞아. 한 번쯤 얘기하고 싶은 게 집에서 육아느라 지친 아내를 위해서 네가 와서 밥 좀 해주면 안 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00번 중 한 번 해준 걸 나 자주 해줬잖아 이러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해줄게. 당신 해줄게, 진짜.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남편 난 저게 너무 좋아요. 그래. 인정하잖아. 바로 인정. 난 저래야지 잘 살아요. 맞아. 진짜.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그게 뭐 어려웠어? 이러면 싸우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근데, 이제 너 전업주부잖아 라고 나오기 이러면서 시작하면 집에서 이제 하는 게 뭔데 싸우는 이러면 거지. 이제. 근데 남편 저 정도 성격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문제는 이제 저렇게 내가 할게라고 말은 해놓고 이제 딜을 실제 하는 걸겠지, 딜을. 문제지. 아니, 딜을 걸 것 같은 내가 스타일이야. 해주면 뭐 해줄 건데. 맞아. 봤죠? 네, 저도 해주세요. 얘네 그럴 줄 알았어. 마치 딜 건다 그랬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기브앤테이크네. 뭘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밥하는 만큼 해줄게. 오, 그거 역공이다. 맨날 하겠는데? 삼식이 되는 거 아니야? 방금 말했듯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하면 해줄게 이러는 게 저는 그 말도 싫은 게 진짜 그 말이 딱 그거잖아요. 제가 뭐 구걸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하면 해줄게, 뭐 하면 뭐 하자. 자기가 그만큼 나한테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치. 거지. 만들어줬어도 안 했으면서 안 만들어줬다니까? 이거는 자기 입장인 인구한 거지. 반복이에요. 안 만들어줬어. 네. 몰라요. 집안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모르는 맞아. 거예요. 몰라. 맞아. 남자도 몰라. 혹시 근데 그만큼 아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가사 노동으로 힘들다는 걸 아셔야 아유, 되는데. 애가 지금 3살, 2살이면 그러니까. 아우, 부인 정신 없죠. 정말. 맞아. 집에서 애 보다가 일하러 나갈 때 그렇게 그렇게 즐거웠다?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일하는 게 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애를 2명을 케어한다는 거는 또 저 어린 나이에 진짜로 힘들 거예요. 1분도 개인 시간 없어요. 근데 무려 이제 첫째도 혼전 임신을 둘째도 바로 모유수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연년생이야. 했다 아유. 보니 외모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으니까 원래 제가 키가 170인데 50kg 정도? 엄청 말랐었거든요. 엄청 말랐어. 근데 무려 말랐지. 만삭 때 제본이 82.5kg까지 쪘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첫째를 낳자마자 살찐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지방흡입을 했었어요. 전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전신 마취하다가 그 지방흡입하는 게 엄청 위험한 거라고 위험하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친구들한테도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서 뭐야? 이러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는구나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에이, 친구 벌어. 친구들 버려야지 그러면. 뭐 친구 같지도 않은 애들이 친구. 그런 말을 해. 진짜? 뭐
요즘 시대에서는 제 나이가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결혼한 나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저보다 빨리 결혼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한 명도 제대로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백날 얘기해봤자 진짜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치, 외롭지. 그래서 더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출산을 하고 나니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막 서러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임신을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심각하긴 했었어요, 사실. 얼마나 막 울었냐면은 통화할 사람이 이제 엄마밖에 없으니까 사실 제일 저를 걱정해주고 제일 진심으로 대해준 게 엄마밖에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마음 아파할 거 알면서도 제일 위로받을 곳이 엄마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소리 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엄마고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데 왜 울지?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억울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한창 놀고 꾸미고 싶을 나이에 이렇게 그치. 많은 것들이 그냥 아예 이제 삶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해버려서 억울하기도 하고 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나 좀 서럽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워낙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 화려한 것도 좋아했고 당연하지. 저게 얼마나 큰 건데. 제 입장에서는 좀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제가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자꾸 생각이 들고 몸도 많이 지치고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에서 오빠가 자꾸 바라는 게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치. 저희가 MC분들이 이제 보시고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정말 그거에 따르실 거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길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건 좀 잘못됐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아니 그건 아니지. 일주일, 2주일 일주일에 3번 그럼 일주일에 3번.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기 무조건 져. 그런가?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네, 제발 좀 자기 무조건 져.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나는 저 성격이 너무 좋아. 맞아요. 되게 착하다. 긍정적이고. 그냥 허세도 없고 예, 싱그러. 사람이 굴복할 줄도 알고 굉장히 좋아 성격이. 이게 남편이 진짜 여자를 너무 모르는 게 보면 아직 잔머리 여기 포슬포슬해요. 이게 아기 출산하고 한 100일까지 모유 수유할 때까지 머리가 한 번도 안 빠지다가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갑자기 1년치가 털갈이 왕창 하듯이 빠지면서 나 빠지지. 탈모 걸린 거 아니야 할 정도 머리가 왕창 빠지고 그때부터 잔디처럼 올라와요. 근데 실제로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면 졸려요, 둘 다. 수면제 같은 게 나른하고 다 귀찮고 의욕이 없고 그리고 지금 3살, 2살이잖아요. 저 때까지 엄마의 상태는 어떠냐면 인간적인 기본적인 존엄이 무너진 상태예요. 싸고 싶을 때 못 싸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요. 팬티도 못 추스리고 뛰어나가야 되는 수많은 상황이 하루 종일 이거를 쳇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남편이 딱 왔다고 해서 여보 어서 오세요. 이게 안 되지. 집에서는 저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젖병 굴러다니고 애 뭐 포대기에 막 엉망지 무드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이게 돼. 근데도 한 달에 2번 하면 기대스포감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많이 잘 맞춰주고 있는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들었던 좋았던 얘기 중에 와이프가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는 형이 야, 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옆에서 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보는 아들 엄청 애지중지하고 조심조심히 다룰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도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조심조심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하나 큰 게 아직 되게 젊은 엄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결혼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결혼하지 않은 비혼 친구들과의 비교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요. 아기 보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서러움이나 뭔가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서 그 감정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산후 우울증이 왔었고 그게 충분히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요 남편분께서 하실 일은 병원을 알아봐주고 애들을 남편분이 보면서 부인이 일단은 가서 좀 정확한 어떤 평가나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그러네요. 그거 실제로 되게 좀 필요할 치료를 것 같아요. 받아보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 아주 도움이 이거는 되죠.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인이나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이제 애들 막 자라가지고 이러면 너무 또 사랑스럽고 막 다 진짜. 키워놓고 네. 너무 좋죠. 나중에. 제 친구가 지금 딸이 중학교 3학년. 와, 네, 그렇게 그리고 일찍. 둘째는 초등학교 아마 이제 6학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저랑 동갑 37인데 지금 와이프랑 막 캠핑 다니고 그래요. 네. 애기 다 애들 키워놓고. 빨리 낳고 빨리 키우면. 소담 씨 분명히 그러면은 애기 다 키워놓으면 그 내 젊음은 어떻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물론 더 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맞아요. 되고요. 아이에게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두 분이 행복한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힘내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에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아내분한테 저도 부인에게 이수담 씨한테 아내 이소담 씨에게 저는 남편 드리고 싶어요. 좋은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또 첫 번째 임신도 계획 없이 덜컥 임신이 됐는데 개 모유수유 끝나자마자 또 덜컥 그쵸, 임신인데 그래서 고 받으셔가지고 좀 1년 정도는 그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술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쪽 피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남자 저 쪽 상황은. 이게 이 저 상황은 상황은. 남자 쪽 피임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대1로 아내 이소담 씨가 에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18년차 프로 마술사로 활동 중인 마술사 한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저런 거? 한영훈 마술사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불을 저렇게 하지? 진짜 신기하더라, 저런 거. 저는 파주시청에서 8년 그리고 오산시청에서 1년 정도 실업팀 생활을 했던 육상선수 출신 지금은 홈트레이너 최순민이라고 합니다. 선수시네. 와, 저걸 어떻게 해? 와, 세상에. 와, 와, 저 볶음 봐요. 너무 부럽다. 마술사분과 육상선수가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만나셨지? 제가 이제 장기 공연이라 해서 한 2년 동안 제주도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아는 지인으로 제 공연 보고 나서 제 마술 보고 빠져가지고 아내분 표정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하산의 다금바리가 문제였죠. 술 먹다가 해안도로 있는데 이제 포장마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서 이제 술 한잔 했는데 좋았겠다. 그냥 끌고 끌고 갔어 뒤로. 화장실. 그래가지고 아니 뒤로 그렇죠. 그 뒤로.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 아니고 뒤로. 화장실 뒤로. 마시다가? 첫날에서 작업을? 와. 뽀뽀를 한 거구나 거기서. 끌고 가서 좀 화끈하게 이제 대시를 했고 이렇게 먹고 눈 떠보니 이제 와 대박. 같이 있게 돼서 마음도 맞고 여러 가지 맞아서 여러 가지가 맞았구나. 와.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됐죠. 네, 그렇게. 누나입니다, 누나. 까불지 마라. 와 어떡해. 너무 예쁘다. 오늘 의뢰해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예요. 여러 가지가 다 잘 맞다고 했는데. 제가 루프를 낀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고 있고 이제 2달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난 빼야 되니 해라. 정관 수술을 해라. 라고 남편분이 지금 그 내용으로 제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이 거부하시나요? 완강이에요. 사이가 막 좋다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뭐 서로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구 동호회를 나가는데 축구 동호회에 비뇨기과 형님 계세요. 하면 되겠네. 비뇨기과. 그래서 거기 축구 동호회는 다 거기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다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축구동호회 한 20분 계시는데 아파요. 그들이 엄청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2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정말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2번씩 딱딱 잘라야 되니까 아픔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아, 마취를 안 하나? 하죠. 마취 안 하면 쇼크 사와요. 큰일 나. 근데 마취해도 아파요? 아예 아프대요. 부분 맞춰야 하니까. 엄청 아프대요, 진짜로. 진짜. 저거 아픈 수술이구나. 근데 왜 전신 마취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 거예요? 굳이 금방 끝나요. 그래요? 30분도 안 걸리는. 근데 저게 정관 수술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정력이 떨어진다면 이걸 걱정하시는 분은 속설이 많아도 있죠. 예. 아파서 하기 싫다는 분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와, 한 번이라도 못 참아. 그래서 협박을 해요. 나 이거 묶으면 아무데나 막 하고 다닌다. 해 가서 풀고 와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한다는 이유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아프다는 핑계를 대요. 뭔가 안 좋대. 나도 안 좋아. 왜? 루프를 끼면서 생리 양이 하기 전보다 한 2배 이상이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관계 가질 때 여기 아랫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떡해. 이렇게 피부에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작용으로. 나 이제 이거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한 건데 안 하려 그러네요. 근데 남편분은 직업이 마술사인데 어떻게 뭐 안 되시나 스스로? 마술로 묶어. 아니 뭔가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예요. 뭔가 이렇게 막 보자기 확 내리면 이렇게 막 안 되나? 근데 이분은 불마술사잖아요. 여기다 불 붙일 수 없잖아. 불마술이구나. 안 되죠. 안 되고 불마술이구나 맞네. 네, 불이에요. 이건 안 돼요. 만약에 둘째를 딱 낳고는 바로 묶을 생각은 있어요. 루프가 끝날 때쯤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이제 묶어라가 나올 줄 몰라서 저는 둘째 생각이 없어서 아, 그 부인분은 둘째 생각이 당장 묶어라. 사실상 좀 미루고 있죠. 루프를 꼈지만 10%의 확률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본 건 루프를 낀 상태에서 방어한 상태에서 혹시나 임신이 됐을 때는 키울 거냐 했더니 그때는 키운대요. 그거야 뭐 이제 생긴 거는 지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맨날 불같이 이제 좀 뭐 달려들긴 하는데 10%의 확률을 위해서. 남편 10%에 계속 도전하는 거네. 생각보다 의학 기술 너무 정말 훌륭히 좋아서 안 무너져요. 아직까지 못 들고 있습니다. 병원이 잘하나 봐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피임을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임하는 게 비과학적인 혹은 리스크가 큰, 뭐 예를 들면은 질의사정법이라든지 주기법이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있잖아요. 높죠. 사실은 콘돔이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콘돔조차 사용 안 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조차도 이제 어떤 피임 기구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피임 성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그 여성 자궁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들인데 호르몬을 사용하는 게 있고 그냥 기구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기구를 사용하는 게 지금 루프. 최순민 씨가 말씀하신 루프. 구리루프를 사용하는 게 가장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요. 첫 해에는 성공률이 99% 가장 높다고 그래요. 예. 또 하나가 이제 피임 주사. 복부나 허벅지에다 주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되는 이것도 호르몬제고요. 생각보다 피임 성공률이 낮은 게 콘돔이에요. 남성용 콘돔 같은 경우가 82%밖에 안 돼요. 어떻게 82%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뭐 찢어지거나 새거나 이런 거예요? 관계 중 찢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착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하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착용이요? 비니처럼 쓰시나? 왜 그거를 어디다 착용하길래 그거를 잘못? 근데 이게 왜냐면은 콘돔 착용하는 거를 그 실제로 성교육 때 실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실습했다고 뭐 욕도 먹거나 뭐 이런 일이 그죠, 있었죠. 맞아. 까나나로 했다고. 말도 안 돼요. 사실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만 윽박지를 게 아니라 확실하게. 최소한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성교육이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저는 중1 때 성교육 받았어요, 사실은. 저 유학 가자마자. 네.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실제 그 모형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씌워주고 콘돔이 항상 이렇게 베스킷에 네. 바구니에 공짜로, 해가지고 무료로. 공짜로 항상 어디서든지 가질 수 있게 그냥 풀어놨어요, 학교에. 얼마나 자주 뚫려 시도하시는지. 솔직히 항상 매일 와, 대단하시다. 한 달에 한 10회 정도? 네. 저희가
스케줄러가 있어요. 스케줄러 그냥 왜냐면 한 횟수를 체크하기 위한 것도 있고 막 달려드는 와이프 싫어하니까 제가 예약 막 장난칠 때도 있고 그럼 제가 삭제해요. 싫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요. 싫어. 방어 해소 시패인 거고요. 부부 사이 좋으시다. 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연하잖아요. 저 연하기 때문에 연하의 매력으로 중간에 계속 눈치 되게 많이 본다 진짜. 힐끔힐끔 그죠. 저 셋째까지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 딱 둘째까지만 형제만 있고 형제가 많거든요. 와이프 쪽은 셋째 중에 막내인데 저도 형제가 있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이제 3살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커가면서 형제가 있는 게 좀 든든하더라고요. 집안일을 이번에 어떻게 할까 하면 같이 공유하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좀 말벗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좀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다 모든 걸 이겨내야 되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렇겠네. 이제 제가 설득을 하는 건 우리도 형제가 있었으니 우리 아이한테도 형제를 만들어주자가 이제 제 주장인 거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혼자인 애들이 많아서 자기네끼리 의지하면서 잘 지내던데. 그리고 형제라고 해서 다 사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 근데 또 남편분 입장도 또 나는 너무 그래 또 공감이 되는 게 빨리 하나 나도 더 둘째 낳고 너무 낳고 싶은데, 싶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뭐 아이 하나 키우는 것쯤이야 진짜 저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좋으신데. 근데 한 10분 놀아주면 진짜 넉다운이에요. 아이랑 10분 정도만 놀아도 입과 몸이 쉬질 않아요. 잘 때 빼고. 어머. 와, 어떻게 저렇게 에너자이저네. 보기만 해도 피곤한데. 아니 애들이 조날 때 막 그 움직이고 이런 거를 운동선수가 하루 종일 따라했다가 기절했다잖아요. 그거 못 당한데 그 체력이. 애들 무서워요. 아들 무섭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도 이제 집 근처에 회사를 했거든요. 중간중간 이제 애도 좀 보고 좀 같이 함께 할 시간을 좀 많이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까운 곳 회사에 차렸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애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울거나 뭔가 이렇게 보채고 할 때 왜 그걸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어머, 그렇게 오히려 말하면 안 이제 막 되지. 뭐라고 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둘째를 갖자고 하니 1년 동안 이모님 붙여줄 수 있으면 그래. 그건 안 돼요? 네,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사실 네, 이런 얘기도 되나? 아이고 눈치 또 봐. 눈치 보시네. 되게 보기 좋거든요. 아들하고 엄마랑 막 장난치는 거. 근데 이게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뭐 루프 시간도 그렇지만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와이프가 좀 더 연상이다 보니까 시기 지나면 아예 놓치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요즘 특히 이제 많이 푸신을 하고 있죠. 가장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무섭고 다시 되풀이 되는 그 과정이. 맞아요. 그럼. 자신 없죠. 그러니까. 무섭지. 이제 좀 편해지려고. 보통 일 아니야, 진짜. 아이를 가질 때부터 지금 과정이 너무 힘들었었던 게 있어서 뭐야? 한 첫 아이 가졌을 때 임신도 한 13개월 걸렸고 병원 다니면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임신을 했고 임신 중에도 막 족저근막염에 허리 아프고 감기약 한 달 앓고 막 요로 감염에 진짜 한 10개월 동안 한 5, 6개월은 아팠었나 봐요. 너무 힘드셨구나. 난리 났네.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을 바닥에 디딜 수가 없고 밤만 되면 발바닥이 쑤시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국보로 족저근막. 1시간 자다 깨고 한 30분 자다 깨고 진짜 눈물 펑펑 쏟으면서 배는 나왔는데 발은 못 만지고 이러면서 막 어떡해.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쁘긴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 둘째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애 낳고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루프를 끼게 됐어요. 그래. 근데 만약에 둘째 낳으면 이 아이가 이제 뭐 걷고 쓰고 하는 그때까지 키우려면 저는 이제 50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도 왜 자꾸 둘째를 원하지? 일단 이 시기 지나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래도 둘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요 정도 크기라고 했다면 아이가 주는 행복과 또 다른 행복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째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커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커질 것 같거든요. 리액션 해주지 마. 뭐. 아니 우아야 우아는 뭐 저런 거 처음 봐. 아니 왜 저런 아내분의 고통을 공감을 못 하시지? 안 겪어보셨으니까 진짜 모르시는 거지, 진짜. 아니 안 겪어도 내가 꼭 겪어야 공감을 하나. 근데 지금 제가 39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1살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이렇게 한 10명이 있는데 보면은 29살, 30살, 31살에 낳은 친구들은 그나마 아기들하고 놀 때 날라다녀요. 체력이 돼, 체력이 돼. 애들이랑. 근데 저랑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랑은 애 보는데 정말 끌려다니죠. 엄마만 보고 끌려다녀. 맞아, 끌려다녀. 근데 지금 만약에 임신하시면 42에 애를 낳는다는 건데. 안 돼. 또 이제 둘째를 갖자고 하니 그러면 너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둘째 갖자. 네. 장난이죠. 이제 엄포로죠, 엄포. 아니, 전 조크가 아니라 너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은 진짜 아이 낳고선 진짜 싸우다가 이혼할 것 같은. 아주 강하게 나오셨구나. 저 정도로 싫으신 거네. 첫 아이 때도 진짜 싸우다가 이러다 이혼하겠다. 아이 때문에 이혼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 불행해질 것 같은. 아이고. 이 아이도 불행하고 아이고. 나도 불행하고 새로 태어난 아이도 불행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챙겨주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저랑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재우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안고 돌아다녀야지 자는 아이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눕혀서 토닥토닥해서 자는 애가 아니고 11시나 12시에 들어오면 그때까지도 안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바톤 타치해서 신랑이 안고 있다가 재우기도 하고 울어도 아빠가 안아줘도 안 그쳐요. 제가 안아줘야만 그쳐요. 무조건 엄마. 아이고, 저렇게 마르시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안고 있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안고 그냥 재우다가 울고 그냥 같이 있다가도 울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껴안고 불 다 꺼놓고 우는 거예요. 저 막 놀래서 막 소삭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우울증이었던 거죠. 산후우울증이죠. 말 못하는 아이한테 정말 소리도 많이 지르고. 왜 그냥 막 나와요? 네. 한번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만 하고 있는 아이 이제 허벅지를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아이고. 진짜 나쁜데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아무래도 우는 게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집안일도 하고 뭐 아이를 하려면 이제 뷰니도 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진짜 때렸는데 그걸 자꾸 진짜 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한번 많이 후회했죠. 저 엄마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 엄청난 죄책감도 가지시고. 그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에 저게 맺혔을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많이 미안한데 아이한테 너무 많이 제가 못되게 했어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근데 그걸 다시.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아이한테 화내고 나서 안고 막 울어요.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서 애 안고 진짜 막 펑펑 울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진짜 내가 정신 이상자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보다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뒤돌아서서 이제 가서 좀 또 울기도 하고. 내가 못해준 것밖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제일 좋대요. 항상 미안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너무 예, 셋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다. 그냥 저 아이만 정말 잘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저 더더욱 둘째를 반대하는데 지금 아까 쭉 들어보면 전형적인 산후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하고 산후 우울증이 틀려요. 아이를 낳은 산모의 85%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울감이라는 건. 보통 출산 이후에 한 2, 3일 정도 그때 생겼다가 아무리 길어도 2주 정도면 없어져요. 이 산후 우울감이 생긴 분들 중 15%에서는 산후 우울증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생겼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가장 무서운 증상이 아이에 대한 타해 욕구가 생겨요. 진짜? 네. 그래서 산후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산후우울증은 첫째 때 나타났으면 둘째 때 또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임신 때도 힘드셨는데 출산 이후에 산후우울증도 앓으셨고 또 루프를 착용한 이후에 여성 성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둘째를 갖는 거는 저는 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까 뭐 피임도 우리나라 이제 그런 교육도 그렇지만 이런 산후 우울감이나 우울증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좀 계몽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호르몬의 변화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잘 넘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뭐 막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임신하고 출산 전까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이. 야, 너 이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출산 전까지는. 근데 원래 출산 후부터 원래 더 잘해야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남편분들 10달 그때만 잘하면 되는 줄 굉장히 착각을 하고 뭐 있어요. 먹고 싶어 하면 그것만 사다 주면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잘해야 되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처음 들었네요. 생각보다 와이프가 속내용이 많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를 모르셨던 거야. 오면서 얘기했는데 와. 혼자 그냥 참고 하다 그게 이제 우울증이 조금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받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잘 몰랐으니까 저분도. 모르니까. 네.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행복함이 둘째로 인해서 좀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의 행복을 저는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맞아. 너무너무 기다려서 낳은 아이도 정말 힘이 힘들 드는데. 때가 많아요. 근데 이미 낳기도 전에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저거는 정말 안 낳는 게 맞는 맞아. 그동안은 이 주제만 나오면은 싸워서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를 가능성이 못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방송이고 또 앞에 그러니까, 작가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참으면서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듣다 보면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톡톱이 나온 게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자, 그렇다면 애로 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저는 아내분 편을 들고 싶어요. 아내분. 네. 저도 당연히 안 해볼. 저도 두 번 생각 안 하고 저도 아내분 편을 들겠습니다. 영진 씨. 저도 아내분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아내 최순민 씨가 애로 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